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저항에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렇게 문제를 한번 제시를 해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풀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저항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12V의 전지에 저항기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전원이 이렇게 있고 기전력이 있고 여기에 저항이 병렬로 지금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구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는 등가 저항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항 유곰에, 그러니까 여기겠죠? 유곰에 흐르는 전류와 똑같은 저항에 흐르는 이렇게 공급되는 전력을 한번 구해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충분히 잘 학습을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값을 지금부터 한번 직접들 먼저 한번 구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등가 저항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등가 저항을 구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먼저 저항의 병렬 연결의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오음이 실험을 했을 때 전류와 여기 전이 차 사이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런 실험 결과를 얻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등호로 놓게 되면은 여기에 저항분의 1이라고 하는 이렇게 상수값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쓰게 되면은 V 이퀄 IR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음의 법칙이 이렇게 유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전위를 I로 이렇게 나눠주면 전류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단위가 당연히 오음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여기에 있는 이제 회로들을 잠깐 이해를 해보죠. 이쪽은 어떤 글이냐면 우리가 실제 실험하는 실험 모델이에요. 여기 건전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꼬마 전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원 입장, 여기가 에너지원이겠죠? 이 전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전력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전구를 통해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실제 실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회로도로 바꿨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실제 상황을 이렇게 회로도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만약에 저항이 두 개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저항 두 개를 여기 기전력에 대해서 병렬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회로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항이 10개가 있다면 병렬로 10개가 연결되어 있다면 회로도를 그려봐요. 한번 지금 한번 그려봐요. 또는 저항이 100개가 있어요. 1000개가 있어요. 100만 개가 있어요. 이러면 이렇게 회로도를 다 그리는 게 효율적일까요?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등가 저항을 구해서 대표 저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회로들을 똑같은 이렇게 회로드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개념상 유추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저항을 다 구하는 것보다 이거를 등가 저항을 구하게 되면 회로도가 훨씬 더 단순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회로도를 그릴 때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되는데 이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하는 것 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거를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여기에 오음의 법칙에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류와 전압으로 이 회로들을 잠깐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보면은 전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에 회로도에서 전압은 틀림없이 여기 단자에 전압이 걸릴 거예요. 여기 걸린 전압이나 이 위쪽에 걸린 전압이나 여기에 있는 걸린 전압이나 다 같아요. 왜?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조건 자체가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압은 우리가 그 기전력에 걸린 전압이 그대로 저항에 걸린 저항 R1, R2에 걸린 전압하고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전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여러분들이 물이 흘러가는 길을 생각을 하면 돼요. 물길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전류가 여기에서 쭉 흘러오다가 A라고 하는 분기점에서 여기가 정션이에요. 이 정션에서 하나는 이쪽으로 지나갔고 하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졌어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가 분할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있어요? 전체 전류라고 하는 거는 두 개, 이렇게 분기된 전류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전압과 전류에 대한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러니까 유추를 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회로도를 보고 이렇게 이 값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값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쓴 거냐면 여기는 전류에 대한 식을 오음의 법칙으로 쓴 거예요. 왜냐면 전류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이차를 저항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 입장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위에 있는 전이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전이차는 각 단자에 걸리는 전이차는 다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다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전이차는 같기 때문에 식을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저항에 대한 형태만 이렇게 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렇게 오음의 법칙과 비교를 해보면 돼요. 오음의 법칙과 비교를 했을 때 틀림없이 여기 전이차 있고 전이차 있고 그러면 여기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거 분의 1이 이만큼 값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걸 두 개를 비교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항값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수꼴로 계산을 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요 식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유도를 해냈으면 이게 다 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표기법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요 식은 뭐냐면 이거를 저항이 두 개만 있을 때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아래쪽은 여기를 일반화시킨 거예요. 만약에 저항이 10개가 있던 100개가 있던지 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저항값을 분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주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등가 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는 복잡한 회로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표 회로로, 다시 말해서 등가 회로로 간략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가 저항을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2오hm, 4오hm, 6오음이라고 하는 거를 다 분수로 계산을 해요. 분수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거에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만큼 값을 계산을 하면은 여기는 12분의 11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가 다시 그거 외에 역수, 분수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우리는 두 값을 바꿔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1로 12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가 1.09오음이 나와요. 저항에 다니는 오음이니까 오음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등가 저항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를 구하라고 돼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 있죠? 저항 6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6옴에 흐르는 전류는 I3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걸 꼭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기에 6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 전류라고 하는 거는 틀림없이 지금 이 회로도에서 오음의 법칙을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은 틀림없이 여기에서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요 식을 이렇게 따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저렇게 오음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전압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전압은 어떻게 걸린다고 그랬어요? 병렬 연결일 때는 여기에 걸리는 12V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게 똑같이 여기에도 12V, 12V, 12V가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병렬 연결에서는 전이차가 같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값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전이차가 다 같기 때문에 여기는 12V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저항은 6옴을 대입을 해서 두 개를 나눠주게 되면은 이것처럼 2.0A가 금방 구해져요. 여러분들은 여기 개념을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병렬 연결일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이차는 각 단자에 걸리는 전이차는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핵심 아이디어를 이해를 했고, 이제 세 번째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다음과 같이 저항, 여기 있네요. 저항 6옴에 공급되는 전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공급되는 전력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먼저 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전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 실험 모델을 통해서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 쉽냐면, 먼저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률과 개념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일률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하면 쉬워요. 자,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고 실험을 하죠.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냉장고를 떠올려요. 아니면 직접 냉장고 옆으로 가요. 자, 그리고 그 냉장고를 만약에 왼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냉장고를 오른쪽으로 움직여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냉장고에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해 갈 거예요. 이게 일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직접 해봤어요? 또는 사고 실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이 정의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하기는 했는데, 다시 말해서 냉장고를 옮기기는 옮겼는데 너 얼마나 빨리 옮겼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과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시간에 대한 질문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냐면, 일을 하기는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니?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률이 곧바로 전력과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역학적으로 말할 때는 일률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것처럼 이렇게 전기라고 하는 걸 배울 때는 이쪽에서는 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는 똑같이 와트예요. 와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일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는 여러분들이 전위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돼요. 대입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식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서 어떤 특징을 알 수가 있냐면, 이만큼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는 어떤 뜻인 거냐면, 전하가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어요. 전하가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건 뭐의 개념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전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전류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식에서 이렇게 전력에 대한 식, P는 IV다라고 하는 유명한 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공식은, 여기에 있는 이 방정식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P는 IV, 자, 그리고 단위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와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하면은 에너지가 전지에서 부하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게 에너지겠죠? 전지가 여기가 에너지겠죠? 그리고 이쪽에 부하라고 설명을 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전원을 이용해서 냉장고를 돌리고 있어요. 또는 전원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돌려요. 전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TV를 켰어요. 그러면 여기 냉장고나 컴퓨터나 TV 같은 것들이 이게 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원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저항인 거죠. 그러니까 부하는 외부에 걸려있는 저항을 뜻하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에 이렇게 부하에 전달되는 이런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 Q가 부하를 통하여 이렇게 흐를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걔가 잃어버린 전기 위치 에너지, 그럼 얘기했죠? 걔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걔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래쪽 식을 구해서 우리의 목적에 맞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아래쪽 이쪽으로 이렇게 바뀐 거는 전력에 대한 여기 일반식에서 어떻게 한 거냐면, 오음의 법칙을 가지고 값을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V 꼴 IR에서 여러분들이 요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여기 I가 먼저 있기 때문에 I 제곱에 R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쪽은 만약에 I 쪽으로, 전류 쪽으로 이렇게 바꾸면 전압을 R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전압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전압의 제곱을 R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전기 에너지의 소모율이나 또는 저항 소모율에 대한 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이해가 갔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값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근원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 적용시켜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항 소모율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말했지만 전력이라고 하는 여기 일반식에다가 V 꼴 IR이라고 하는 오음의 법칙을 넣어서 문제 조건에 맞게 식을 변경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시키고 나서 우리는 지금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 전류를 위해서 구했으니까 전류 값을 제곱을 하고 거기에다가 해당 저항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전류는 위에서 2A라고 했고 2A 제곱이 될 테고, 저항은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저항 값을 전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6오음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24와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단위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와트예요. 와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저항기 중에서 우리가 병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뒤에 무엇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직렬회로로 바꿔서 똑같은 값들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렬회로에 대해서, 저항의 직렬회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